11월 12일 법률방송 로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영화계의 거장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 인건비를 횡령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고발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에 따르면 정지영 감독의 갑질 의혹은 비단 인건비 편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작가의 저작물이어야 할 시나리오 크레딧에 무임승차했다는 이른바 크레딧 끼어들기 주장인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영화계의 고질적인 크레딧 도용 논란에 대해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지난 2011년 연출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한영근 작가가 지난 8월 정 감독과 정 감독의 가족회사인 영화 제작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스태프 인건비 보조금을 스태프 통장에 넣었다가 제작사 통장으로 되돌려받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한영근 작가는 고발장에 들어있진 않지만 정지영 감독의 갑질은 인건비 횡령이나 각본비 편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정 감독님은 각본을 쓰신 분이 아닌데, 시나리오 쓰신 분이 아닌데 시나리오에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지도 않은 정지영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이른바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달라 했다는 것이 한영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일단 실제 부러진 화살 영화 소개를 보면 각본에 한영근 작가와 함께 정지영 감독의 이름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시나리오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정지영 감독의 요구를 거부했더니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 작가는 거듭 주장합니다. 감독의 디렉션이고 그런 건데 왜 그러십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 감독님이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갑질을 시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화는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영근 작가는 그러면서 이런 이른바 크레딧 끼어들기는 비단 정지영 감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한국 영화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털어놓습니다. 영화 감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제작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의 그 크레딧에 끼어들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합의가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작태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작가들이 있고. 한 작가는 그러면서 사회 부조리와 불합리를 영화를 통해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이 스스럼 없이 이런 크레딧 끼어들기를 요구하는 걸 보고 크게 좌절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아실만한 그 정 감독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상당히 절망을 했죠.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수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시나리오 아이디어 회의나 집필 과정에 의견을 주고받는 등의 작업이 있었다면 공동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반론에 대해서도 한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촬영 감독과 촬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미술 감독과 세트에 대해, 배우와 연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배우나 촬영 감독, 미술 감독으로 이름을 같이 올리냐는 게 한 작가의 반박입니다. 근데 감독들이 영화를 진행하면서 모든 그 프로페셔널들 각자의 부분의 영역들을 다 컨펌을 하는 건데 회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시도 하고 그게 이제 디렉팅이고 디렉션이죠. 그렇다면 촬영 감독 이름 옆에 안 올리거든요. 촬영 감독하고 일할 때도 뭐 앵글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선정 다 의논해요. 회의도 하고. 미술 감독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감독이나 제작사가 유독 시나리오 각본에 있어 크레딧 끼어들기를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고 한 작가는 말합니다. 끼어들면 생기는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 같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나의 창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끼어들기 관련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김병인 한국시나리오 작가조합 대표의 첫 마디는 기어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결국은 이제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데요. 영화계에서 작가 크레딧에 대한 도용들이 워낙 빈번하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이슈가 되었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18년 출간한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작가들은 불합리한 크레딧 관행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습니다.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그동안 시나리오 크레딧 끼어들기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던 혹은 안 했던 이유는 뭘까? 김병인 대표는 한국 영화계 특유의 환경과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아보면은 이제 약간 8, 90년대 여성 인권 문제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성추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했고 말을 하는 사람을 또 공격하고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계가 좀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낙인 찍기와 찍어내기, 만연한 차별과 배제,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가 피해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크레딧이라는 거는 저작 인격권에 포함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슈 제기를 하는 것조차도 터부시돼 있고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작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까다로워서 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제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처럼 시나리오 크레딧 끼어들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김병인 대표는 돈과 과시욕 두 가지를 꼽습니다. 나 역시 작가다 이렇게 하면서 작가로서의 또 고려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명예적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들이 좀 이상한 거는 이제 나도 글을 쓸 줄 안다 이런 걸 내세우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제 합쳐지면서. 김 대표는 이번 정지영 감독의 크레딧 끼어들기 관련해 조합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영 감독 측은 시나리오 끼어들기나 도용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인터뷰는 뒤로 미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별도의 보도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스태프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정지영 감독을 고발한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사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야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양태정 변호사는 정지영 감독 혐의 관련 연락을 받고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공익제보자분들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당시 부러진 화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신 한영근 작가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것은 한번 공익제보를 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정지영 감독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업무 횡령과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돈을 줬다가 뺏는 이른바 캐시백 수법으로 스태프 인건비나 시나리오 각본비 등을 빼돌린 것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보정을 받은 것을 그 직원들한테 급여로 지급을 하고 대신 며칠 안에 다시 그 영화 제작사의 다른 PD 개인 계좌로 이제 다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캐시백을 받는 식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었다가 다시 그걸 받는 식으로 이제 횡령을 한 걸로. 양 변호사는 특히 횡령 등이 이뤄진 수법이나 대상이 정말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분명히 이제 사용 목적은 스태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조금인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는 그냥 줬다 뺏은 것과 다름없는 영화계 먹이사슬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스태프분들은.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횡령력이 착복한 걸로 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한현근 작가를 고발인 대표로 앞세우긴 했지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양태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뭐 피해자들이 수십 명인데요. 부러진 화살 말고 그 후에 있었던 그 1년 후에 이제 제작되었던 이제 남영동 1985의 이제 시나리오 작가이신 분에게 작가비로 이제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지급을 한 것을 거의 같은 날 이 아우라 피처스 이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다시. 그럼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금까지도 정지영 감독의 권위와 한국 영화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양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실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계라는 게 나름 또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뭐 일부는 아예 연락을 피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에도 한영근 작가의 고발 이후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또 일부는 용기를 내서 난 꼭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뭐 계좌 입출금 내역 같은 거는 뭐 그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 거니까. 양태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정지영 감독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스태프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이를 공론화에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고발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분은 처벌하는 것이 저희가 뭐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전 정 감독님 존경하고 있는 감독님이시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러한 이제 현실을 굉장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작사, 감독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사실 뭐. 관련해서 양 변호사는 사회 부조리를 영화를 통해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영근 작가님과 뭐 간에 이제 풀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연루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거는 뭐 영화계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마무리되길.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내부 고발이 한영근 작가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이거를 뭐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하셔서 얻는 뭐 이익 같은 거는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영화계에서 이제 나름 이제 속된 말로 찍히지 않으실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십자가를 매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를 통해 한국 영화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바람입니다. 그냥 뭐 주는 대로 받는 그냥 스태프들 급여는 돈을 주면은 그냥 이게 내 월급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계기로 그냥 표준 근로계약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좀 그렇게 스태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영화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를 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물동이를 이고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대분망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대물동이 분 바라볼 망 하늘천 대분망천 직역하면 물동이를 이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물이 쏟아져 버리니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24.7%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2, 3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는 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에 대해 이후 검찰 수사나 결론에 다 정치적인 해석이 붙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며 지지율이 오르는 데 대해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 국민의힘도 상황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게 된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엎드려 모셔와도 시원찮은 판에 김 위원장이 내치기에 바쁘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유의 마이너스 손만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여도 야도 윤 총장에 대해 한마디씩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명실공히 정치인이 됐으니 총장 옷은 벗고 정치를 하라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분 망천하려 하지 말고 하늘을 보려면 물동이는 내려놓으라는 건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라는 물동이를 임기 만료 전에 내려놓을지 만료 전이든 후든 내려놓은 뒤 어떤 선택과 행보와 여파를 보이고 일으킬지 궁금합니다. 한쪽에선 결국은 허망한 신기루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선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는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합헌 쪽에선 가족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위헌 쪽에선 4촌 이내로만 축소해도 된다고 맞섰습니다.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싸이월드 전재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전 대표는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빗대 구청 부하 직원을 확진자라고 부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살찐 사람을 비하했다며 모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성범죄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4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1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